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, 머니클래스.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. 금은 배신하지 않아. 효율적인 금 투자 방법은? 주식은 들쑥날쑥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월급 말고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투자해봐도 막상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. 이럴 때 채권이나 금, 은 같은 안전자산이 인기인데요. 그중에서도 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늘 손꼽히는 투자처입니다. 금 투자하라는 말은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? 금 투자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금, 안전자산이다. 이런 말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금 투자가 왜 좋은 건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좀 투자해야 될지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금은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. 그렇다면 금이 왜 안전자산인가?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첫 번째는 환금성입니다. 그러니까 물건이나 자산 같은 것을 현금화를 하기 쉽다라는 걸 환금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팔고 싶어요. 네. 그러면 이거를 사고자 하는 일단 사람이 나타나야 되죠. 맞아요. 그리고 절차도 필요하고 기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. 하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화폐, 통화로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네. 우리가 현금화를 하는 게 굉장히 쉬운 편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은 통화에 비해서 가치가 좀 쭉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. 금은 우리가 매장량이 결국 한정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국가나 뭐 시대를 불문하고 늘 희소성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래서 가치가 잘 유지가 되는 거고요. 이런 특징 때문에 금은 항상 실물 자산의 황제라고까지 불립니다. 네. 그렇다면 금은 언제 투자를 하면 좋은가? 네. 우리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.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이랑 달러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도 항상 반대선상에 있는데요. 누가 봐도 반대로 딱 움직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를 않고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이 통화 긴축 정책을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가져갈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소위 우리가 부르는 킹달러,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. 네. 네, 그것 때문에 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 달러의 강세가 멈출 거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우린 이때 타이밍을 잡아서 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그렇죠. 네, 우리는 이제 사면 되는 건데요. 쌀 때 딱 들어가야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달러 자체가 약세가 된다면 금값은 올라갈 거고요.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금이 비쌀 때 금을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금과 달러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까 그래프로도 명확하게 본 것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사실 그 아이 돌잔치 때 보면은 금반지 이런 거 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. 지금 어디 있지? 장롱에 있나? 네, 아무튼 근데 금 실물을 이렇게 직접 사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금 투자를 할 때 대표적인 첫 번째 방법이 실물을 사는 건데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드바를 산다거나, 뭐 제가 지금 반지도 하나 끼고 있는데 뭐 이런 장신구를 사는 게 실물을 사는 방법이잖아요. 네. 뭐 금은방을 간다거나 은행이나 뭐 증권사, 우체국을 가면 쉽게 구매를 할 수 맞아요. 있습니다. 네. 네, 그런데 사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을 선물하기에도 쉽고 그리고 러시아, 우크라이나처럼 뭐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금을 실제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. 네. 투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. 그래요?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은행에서 골드바를 구매를 하게 되면요. 부가가치세 10%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. 세금. 그리고 수수료도 5%가 붙습니다. 그리고 뭔가 세공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 반지를 끼기 위해서 제가 이게 세공이 또 필요했을 네네. 거잖아요. 그럼 여기에다가 또 세공비 1, 2%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인 수수료는 16%에서 17%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이 금 투자를 했을 때 골드바나 뭐 실물 등은 처음부터 15% 정도는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. 금을 샀을 때 이 투자를 하려면 15%를 넘어서는 가치가 나와야 투자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.
약간 금 그래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, 그래서 단기로는 투자하는 거는 좀 비추천이고요. 아. 장기로 보유하시는 목적으로 다들 실물을 많이 사시는 그렇죠. 거고요. 또 이제 금 실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도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. 네,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장기 보유 때는 좀 유리할 수 있겠다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좀 장기가 아니라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. 그럼 실물 말고 가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? 네, 그 다음 방법이 은행에서 금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. 골드뱅킹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. 금 실물을 거래하는 것보다는 간편하다라는 장점이 확실히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 통장에 우리가 돈을 입금하게 되면은 금 시세에 맞춰서 금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아하.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금 통장 손쉽게 개설을 하실 수 있고요. 네. 또 거래 단위도 0.01g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러네요. 것도 장점입니다. 왜냐면 또 금은방 가서 뭐 0.01을 사고 하는 네. 게 겸연쩍을 수 있거든요. 아, 소액 투자 가능하다. 네. 근데 장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네. 단점도 좀 분명하게 있습니다. 네. 뭐 예를 들어서 수수료라든지 혹은 세금이라든지 좀 상당히 많이 붙는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골드뱅킹 내에서 사고 팔 거잖아요. 이때마다 수수료가 1%씩 생기고요. 그리고 시세 차익이 생길 겁니다. 이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.4%가 붙기 때문에 이 역시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네. 우리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국제 금 시세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. 환율 리스크까지 존재를 하거든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환율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골치가 아플 수도 그러네요.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골드뱅킹에 돈을 이렇게 쌓게 되면은 금이 가상으로 우리 갖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이걸 실물로 인출할 때에는 앞서서 골드바의 단점으로 꼽았던 수수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꽤 많은 방법이다라고 그러네요. 할 수 있겠습니다. 아까 금 실물도 그렇고 골드 뱅킹도 그렇고 약간 어쨌든 뭐 세금이 아니라 붙는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 좀 금 투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? 가장 추천되는 금 투자 방법 같은 네.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금 시장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. KRX 금 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. 네. 이거는 금 현물을 바탕으로 형성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. 네. 여기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싶다? 그럼 우리가 금 전용 계좌를 증권사에 가셔서 여시면 되는데요. 쉽게 생각해서 주식 거래를 하듯이 금을 거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네. 실시간으로 금 시세를 보면서 1g 단위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왜 금 거래소에서 금 거래를 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냐면 네.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. 아, 여기는 붙는 게 없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붙지 않고요. 또 배당소득세도 붙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다른 방법들이 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잖아요. 네. 세금만 붙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. 그리고 내가 이 통장 내에 이제 거래하실 때 보유하고 있는 금이 100g 이상이 된다면 이 현물, 실물로 인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때 우리가 물론 부가가치세 10%가 발생은 합니다. 그리고 골드바 한 개당 2만 원 정도의 인출 비용이 들기는 합니다만 네. 앞서서 제가 다른 방법들은 세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수수료도 꽤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합니다. 아, 우리가 증권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. 네. 온라인 기준으로 수수료가 한 0.2%에서 0.3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증권사별로 또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. 그래서 아예 수수료를 감면을 해준다거나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면서 거래를 하신다면 또 이점도 있습니다. 아하. 지금 이게 실물 하는 거 봤고요. 골드 뱅킹 봤고, 한국 거래소 금 시장까지 봤습니다. 네. 근데 금도 이제 원자재잖아요. 네. 그러면 뭐 ETF나 펀드 뭐 이런 것도 있겠죠? 네, 물론입니다. 금 펀드도 있고요. ETF도 있습니다.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금에 관련된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을 캐는 회사라든지 혹은 금광을 갖고 있는 회사에 관련된
펀드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요. 네,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 계좌를 열잖아요. 네. 이때 금 ETF를 매수를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 금 ETF 같은 경우에도 장단점도 굉장히 명확한데요. 네. 우리가 또 국내, 해외 시장의 ETF를 또 구입을 하는 방법인데 운용 보수 일단 발생을 하고요.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국내 기준으로는 15.4%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아까 간접적인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실물 인출은 불가능합니다. 네, 하지만 또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, 단점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금 4가지 방법은 유튜브로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